축구팬을 위한 방송 K-Radio 레드카드. 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한국 시간 3월 28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올해 첫 FIFA A매치 기간을 맞아 우루과이 국가대표와 친선 A매치를 가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에 앞서 24일에는 콜롬비아와 먼저 A매치가 예정돼 있고요. 이 경기는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연달아 남미 국가를 만나는 이유에 대해선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상대 팀들은 결정이 되었는데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은 아직 공석이죠. 지금까지 국내외 매체들에서 거론된 대표팀 감독 후보로는 호세 보르달라스 전 발렌시아 감독, 토르스텐 핑크 전 함부르크 감독, 할릴 호지치 전 모로코 감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한 명의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의 젊은 감독인데요. 바로 로베르트 모레노 전 스페인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이 소문의 출처는 스페인 스포츠 매체 아스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아스는 이달 들어 모레노 전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이후 사령탑을 물색 중인 에콰도르와 한국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는 대한축구협회가 모레노 전 감독 측에 정식으로 제안했는지나 어떤 경로를 통해 양측이 접촉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물러난 이후 마이클 밀러 위원장을 필두로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를 꾸려 감독 후보를 물색 중인 대한축구협회도 감독 선임 협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고요. 모레노 감독은 스페인 사람이니만큼 같은 스페인어를 쓰는 에콰도르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도 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어쨌든 이에 앞서서 우리 입장에선 한국 대표팀에게 모레노 감독이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로베르트 모레노 전 감독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한국 대표팀에 오면 어떨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생으로 46세인 모레노 감독은 유스 시절에는 센터백을 뛰었다고 하는데 선수로서 이름을 떨친 건 아니고 14살 때부터 이미 지도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6살 때부터 아르헨티나 축구팀 라 플로리다의 스쿼드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축구 전술학과 방법론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모레노 감독은 25세 무렵인 2002년에 라 플로리다의 유소년팀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여러 클럽 유소년팀의 감독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코치로서 스페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모레노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눈여겨봅니다. 엔리케 감독은 선수로서도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고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트래블도 달성했으며 스페인 국가대표 감독을 맡기도 한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감독이죠. 엔리케 감독은 모레노가 발간한 축구 전술 서적에 머릿말을 써주기도 했고 자신의 수석 코치가 되어달라고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모레노와 엔리케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루이스 엔리케 사단의 참모로서 모레노는 AS 로마, 셀타 비고,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수석 코치직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바르셀로나 수코로서 엔리케 옆에서 라리가 우승 2회, 챔스 우승 3회, 코파델레이 우승 3회를 경험합니다. 영광의 시절을 함께 보낸 엔리케와 모레노의 인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19년 무렵입니다. 당시 스페인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엔리케에게 딸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비극이 찾아옵니다. 엔리케는 한동안 감독 자리를 비우게 되고 수석 코치였던 모레노가 감독을 맡았는데요. 유로 2020 예선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스페인 대표팀을 1위로 통과시키면서 모레노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팀 감독 좀만 더 하고 싶다. 유로 대회를 앞두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스페인 대표팀 감독직에 복귀를 하려 하고 그의 집에서 모레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모레노는 엔리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딱 유로 2020 대회 본선까지만 제가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다시 형님의 수석 코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엔리케의 속마음은 이랬나 봅니다. 어쭈, 요놈 봐라. 이제 머리가 좀 커졌네? 이후 엔리케는 공개적으로 모레노가 자신에게 충성스럽지 않다고 발언하고 이제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레노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스 엔리케가 저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엔리케는 저를 충성스럽지 않다는 추악한 말로 묘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레노는 억울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 미팅 때 엔리케는 제가 해왔던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엔리케와 다시 한번 미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엔리케를 계속해서 지지한다는 뜻과 함께 스페인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저의 뜻까지 전달하기 위해서요. 저의 생각을 엔리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엔리케가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하겠다고 결정하면 전 감독직에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저의 뜻에 대해 엔리케는 저에게 긍정적으로 답변했고요. 그리고 전 엔리케가 감독에 복귀하면서 감독직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엔리케는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레노는 엔리케와 이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요. 한국 축구 팬들도 파울로 벤투 감독과 그의 사단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룬 성과를 통해 감독뿐만 아니라 그 사단도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인지하게 됐죠. 사단이란 감독과 함께 팀을 이루는 코치진 등을 말하는 건데요. 한국 대표팀의 새 사령탑을 누가 맡을지 논의할 때 그 후보가 자신의 사단을 꾸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은 프랑스 리그앙에 소속된 모나코 공국의 AS 모나코에서 첫 프로팀 감독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의 사단을 꾸립니다. 모레노 사단의 후보들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레알 마드리드 코치 출신의 다니 귄도스가 모나코 시절부터 수석 코치로서 모레노와 함께하고 있고요. 세비야 피지컬 코치 출신의 후아노 델 오호가 마찬가지로 모나코 때부터 모레노 사단의 피지컬 코치를 맡아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호세 삼바데 골키퍼 코치, 마르크 세일레스 스포츠 심리학 코치가 모나코까지는 모레노와 함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노의 모나코에서의 커리어는 결과적으로는 한 시즌 만에 끝나게 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적 시장에 관해 보드진과 의견 충돌을 일으켜 모레노가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노의 두 번째 도전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그라나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모레노는 대실패를 겪게 되고 이번엔 사퇴가 아닌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모나코와 그라나다에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커리어 때문에 한국 축구 팬으로서는 그에게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을 맡기기에 다소 찜찜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대든 클럽에서든 성공 가도를 달려온 최상의 감독은 쉽게 말해 아주 비쌉니다. 협상 가능한 수준이 아니죠. 외국인 감독에게 한국 대표팀 감독직이 구미가 당기려면 그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특정한 상황 중 하나가 커리어의 실패를 겪었고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라면 한국 대표팀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벤투 감독님이 그런 케이스였고요. 한국 축구 입장에서도 외국 감독을 선임할 때 반등을 노리는 감독이 보이는 열정과 제시하는 비전에 베팅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베팅을 걸면 빈털터리가 되기 십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레노 감독을 선임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점, 벤투 감독이 마련한 토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통해 추구한 팀 컬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능동적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의 그림을 직접 그리는 팀을 만들기 위해 압박, 수적 우위 등의 키워드가 대두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페인식 또는 바르셀로나식의 점유율 축구와 완전히 같은 스타일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경기의 그림을 내가 그린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죠. 모레노 감독은 수석 코치 시절부터 바르셀로나의 축구 철학이라고도 여겨지는 능동적 점유율 축구에 전술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위권 팀인 그라나다에서도 바르셀로나식 축구를 추구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도 있고요. 한국 대표팀이 벤투 감독과 함께 닦아온 토대에 모레노가 추구하는 전술이 입혀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걱정도 되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젊은 감독답게 최신 전술 트렌드에 민감하고 패기 넘친다. 그리고 잘생겼다. 우선 모레노 감독은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최신 트렌드를 몸소 겪어왔으며 본인 스스로도 전술과 분석 공부에 매달려 왔습니다. 최신 기술과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고요. 이번 월드컵 이후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 눈이 높아졌음을 밝혔죠. 유럽의 최상위 리그에서 높은 수준의 축구를 경험하고 온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요. 현 대표팀의 분위기도 감독이 해박하고 수준 높은 전술을 가르치며 구사해야 선수들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며 자연스레 감독을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모레노라면 이런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스페인에서는 모레노 감독에 대해 인간적이고 소통을 잘하며 선수들을 존중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평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표팀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생겼으니까요. 한국에서도 감독님의 인기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모레노 예찬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번엔 단점을 한번 볼까요? 우선 젊은 감독이니만큼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재력은 충분한 감독이지만 아직 그 포텐셜을 꽃피우지 못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꽃이 한국 대표팀에서 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모레노는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감독이지만 아시아라는 낯선 환경에서 축구 내외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들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적으로 나타날지, 무엇보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 그 시간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솔직히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 없죠.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 대표팀의 위상과 상황도 마냥 실패와 실험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말한 한국 축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인용하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감독은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아직 그게 폭발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죠. 모레노 감독, 한국과 함께 폭발할 수 있는 적임자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쵸? 네, 지금까지 레드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